민주당에서부터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까지 각 당의 현장 분위기 지금 아직은 5시가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인사들이 모이질 않았지만 조금씩 긴장감도 고조될 테고 선대위 이제 참모와 관계자들 속속 아마 모여들 겁니다. 각 후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투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각 후보들 어디에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준석 후보 만나보겠지만 부산에서 이제 자신의 지역구 동탄 자택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한 상태고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김문수 후보 지금 가족들과 휴식을 취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비슷합니다. 개항했습니다. 근데 김재립 대변인 이게 이 후보들도 어쨌든 이제 본인에 대한 당선 여부가 결정이 되면 실제로 이제 여의도나 광화문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할 테고 각 후보들 이재명 후보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후보들이 바로 8시 땡 하면 선거 상황실에 바로 들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들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각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만 22일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었고 4월 27일 이후로 경청 투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또 돌면서 유권자들을 만났고 그 이후에 공식 선거운동까지 하면서 대략 한 40여일 가까이를 휴식 없이 이 선거운동을 한 셈입니다. 굉장히 몸이 좀 많이 축이 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모처럼 꿀 같은 지금 휴식 시간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아마 8시에 개표 출구조사 방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개표가 진행돼서 이 유력이라든지 확실이라든지 어느 정도 개표 상황이 좀 윤곽이 잡히는 시점이 되면 그 시점쯤에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그런 곳으로 가서 아마 인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 시점을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대략 오늘 밤 10시에서 12시 이 이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상황들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모든 후보가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그 윤곽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당선인 소감을 발표하게 된다면 아마도 내일 새벽부터 굉장히 바쁜 또 하루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도 지금 함께 자택에서 하고들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몸은 비교적 지난 대선 레이스보다는 쉬는 거지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테고 SNS는 참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투표로 대한민국 살린 골든타임이다. 투표하면 국민이 승리한다. 꼭 투표해달라는 이준석 후보. 그런데 이제 각 후보들도 어제 9시 전까지는 마이크를 잡을 수 있었고 선거법상 그 이후에는 육성으로도 시민들, 유권자들과 만났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의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 대해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해서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찍어주세요. 그런 분도 많던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그러고 실수 아니지 본심이죠. 권성동 대표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원이고 안철수 의원도 저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고요. 사람들한테 이게 저런 게 있잖아요. 무의식 세계. 국민들로부터 막 입력된 저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또 허위사실 공표라고 그러나. 아니, 정부가 안 농담이었습니다. 정부가 안 6월 3일 날 시민들께서 김문수 정부를 뽑아주시고 만들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야당 후보는 사실상 정치가 은퇴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동안 22대 국회에서 진영 논리가 고착화되고 서로 적대적인 그런 진영 논리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깨부서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연정 의원.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는 이재명 후보의 정계 은퇴를 위해서라도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막판에 이제 지지층들 결집 또 투표율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연설을 하다가 실수를 한 게 많았어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라는 그 실수를 한 적이 많았는데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빗대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이제 도전하게 되면 이제 이 대선을 이제 후보로서 두 번째 또 이 예전에 예비 후보까지는 세 번째 도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이번에 실패할 경우는 사실 이제 더 이상 도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특히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후보 단일 체제, 즉 친명 체제로 굉장히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리더가 이제 없어질 경우에 그동안 사실은 목소리를 낮춰왔고 또 사실상 배제돼 왔던 소위 이제 예전의 어떤 세력들이 다시 이제 민주당의 어떤 주류 세력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들, 예. 그만큼 이제 치열한 사실 이제 이번 대선의 구조도 그렇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두 사람의 어떤 이 갈등과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라는 그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직이 상실됐지만, 예.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제 오늘 조금 있으면 뭐 발표가 되겠지만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그래서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단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뽑아준다면 예.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일단 정리가 될 것이다. 즉, 구 여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계 퇴장,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계 퇴장, 이렇게 되면 정치권이 좀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동학 의원님, 아까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왜 국민의힘의 그렇게 주요 인사들이 선거운동하다가 왜 김문수 연호하지 않고 본인 이름 연호하냐 했더니, 근데 생각해보면 그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이 실수라도 말실수라도 김문수 후보 얘기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여러 장면들이 이제 포착이 되기도 했고, 특히 주요 인사들이 실수로 외친 거겠죠.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번 선거 기간에 소소한 그런 즐거움을 주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하는 것이 정치가 더 이상 보복의 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군가를 굉장히 의식해서 국민보다 훨씬 더 정치적 상대방을 더 의식해가지고 본인들 스스로가 잘못된 행태들을 보여왔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찰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들어와서 예. 사실상 정치적 상대파를 말살시키려 했고, 이재명 후보의 가족들, 그다음에 야당, 이런 것들을 탄압을 했기 때문에 그 탄압에 맞서기 위해서 일종의 정당방위적 이 성격으로 민주당의 행동들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똑같이 야당을 또 탄압하고 또 정치인들을 갖다가 이 사법의 절차로 몰아세우고 이렇게 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 중도 표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투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대로 했던 대로 만약에 또 따라가게 되면 똑같은 전철로 또 패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사실 제 옆에 지금 전국 투표율도 계속 업데이트가 돼 있어서 73%가 좀 넘었고요. 전국. 이제 74%를 향해 가고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저기 자막에 보이는 이해식 의원이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인데, 각 후보들 말고도 이제 각 의원들도 SNS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식 후보 비서실장의 말은 언제부턴가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이 엇갈리고 있고, 대구와 서울, 강남, 서초 투표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저쪽을 결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네. 이제 뭐 정말 몇 시간 안 남았기 때문에 각 당 모두 지금 득표율에 사활을 갈 수밖에 없는 게, 보수가 결집하네? 위기다라고 하면서 이해식 후보 비서실장도 저걸 좀 독려하는, 뭐 위기감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그냥 단순한 어떤 위기 조성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대구와 그다음에 이제 강남, 서초, 용산 이런 지역의 투표율이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꽤 낮았습니다. 근데 지금 오후 들어서면서 이 지역의 투표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투표라는 게 그렇습니다.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막판에 결집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즉, 투표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분들이 안 되겠다, 투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투표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이번에 지금 이 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갈등을 내적 갈등을 겪다가 그래도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이제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우세하지만 이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수 지지층들이 실질적으로 투표에 결집하고 있는 현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런 지점들을 이해식 의원이 이제 포착을 해서 일단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건 그만큼
지금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 왜 마지막에 이 문제가 뭐냐면 앞서가는 후보 같은 경우는 아유 내가 하나 투표 안 해도 되겠지라는 것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추적하는 후보 같은 경우는 아 그래도 해야지라는 어떤 생각들 이게 이제 막판 결집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보면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투표율이 굉장히 어떤 좁혀지는 경우가 있고 또 역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들을 이해식 의원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김진욱 대변인님 이게 뭐 선대위 차원에서 뭐 다른 사람도 아니라 후보 비서실장이 뭔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 실제로 지금 이제 그 본투표 오후 상황이 조금 민주당으로서는 염려된다는 취지로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 전체가 지금 뭐 선대위 차원에서의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위기의식이라고 보기는 좀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선대위 차원에서의 어떤 투표 동료 메시지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뭐 그런 건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지금 선거를 오랫동안 이렇게 치러보다 보면 대략의 느낌이나 촉이라는 것이 이제 발동되게 마련인데 지금 서울 지역에서 보수 강세 지역 또 대구나 이런 그 보수 강세 지역들에서 투표율이 막판에 좀 치고 올라온다, 높아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해식 의원께서 저렇게 이제 SNS를 올리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지금 투표를 하고 있지 않은 본인의 지인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어떤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한 상태에서의 어떤 SNS의 메시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저런 메시지가 뭐 전체적으로 지금 당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아마 당에서 지금 현재까지 그런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대체적으로 모든 후보들이 다 자택에서 일단은 결과를 지켜보고 대기하는데 어제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마쳤던 이준석 후보가 오늘 아침에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의외죠?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 6개월 동안 계엄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오늘 모두 투표하셔서 잠깐 목이 안 나갔다. 마실 거 있나? 예, 지난 6개월 동안의 혼란을 마무리 짓는 투표가 오늘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투표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당일에 보통 이제 후보들은 자택에서 대기하거나 뒤늦게 이제 각 당 상황실에 가기 마련인데 부산의 해수욕장 인근에서 투표 동료를 했다. 유기찬 부위원님, 이게 선거법상 마이크를 쓰지 않고 선거를 해달라는 취지, 투표를 독려하는 건 괜찮은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선거당일에 투표 동료는 괜찮은데요. 예. 어쨌든 이준석 후보의 저런 행보를 저희가 뜯어보면 사실 이제 선거 전략이 득표 전략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예. 보이는 것이 본인은 이제 선거 비용 절반 정도가 인정되는 제도적으로 의미 있는 10%의 득표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야지만 본인이 얘기하는 듯이 초승달이 되겠다 보수에 그다음에 보수 태도에 단초를 좀 제공해달라 이런 취지의 국민께 호소를 했는데 어쨌든 그러려면 본인은 이제 어려운 정치적 결단을 한 겁니다. 10% 미만으로 가게 되면 사실 보수 전체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없을 수 없게 되고 10%가 넘게 되면 그래도 뭐 정치적으로 제도가 인정하는 의미 있는 실적을 거뒀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행보를 보면 경기도 본인의 또 지역구를 가잖아요. 근데 또 문제는 이제 지역구에서 만약에 2등을 하게 돼도 그것도 정치적으로 또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본인의 정치 입지를 위해서 저런 전략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부산에 가서 본인이 이제 유세와 득표 활동이 아니라 부산에 가서 목이 쉬었어요.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아침부터 대구에서 이제 부산으로 가서 아예 선거를 독려했고 지금은 동탄 자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잠시 한 명씩 다 만나볼 텐데 마지막 유세 동선 전략들이 다 숨어 있죠. 특히 본인의 정치적 근거지인 성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 어제 마지막 피날레 유세는 여의도에서 마쳤는데 그럼 어제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으로 또 애국가 4절까지 불렀습니다. 저희가 그 화면도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은 이 빛의 혁명이 완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반드시 내란의 책임자를 다 찾아내고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주요 책임자들을 반드시 문책하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이런 내란 사태는 꿈도 꿀 수 없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칼로, 펜으로, 법으로 죽이려 했지만 그때마다 우리 국민들께서 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작년 1월 2일 1mm 차이로 죽음을 면하고 다시 살아났을 때 나머지 삶은 덤이다. 나를 살려주신 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나머지 삶은 살아가겠다 다짐했습니다.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만들어 모두에게 희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큰 절로 마무리가 된 여의도 피날레 요소였습니다. 각 후보들 마지막 동선과 마지막 메시지를 한번 잘 살펴볼 텐데 내란 심판, 빛의 혁명이라는 단어를 어제 여의도에서 썼어요. 이재명 후보가.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도학 의원님. 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각 후보들이 지난 3주간의 유세 현장에서 얼마나 핵심 단어와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반복했는지 확실하네요. 뭐 계엄도 191번이지만 내란이라는 표현을 이재명 후보 무려 300번 넘게 썼어요. 네, 정말 많이 쓰긴 했네요. 근데 이번 이 대선 자체가 치러지게 된 계기가 바로 저 계엄 그리고 이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치러지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안 좋은 쪽의 어떤 이 주장도 있고 또 좋은 쪽의 주장도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안 좋은 쪽의 주장은 내란 행위에 가담했던 사람들 당연히 그 범위를 정하고 처벌을 명확하게 끝내야만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 또 하나는 내란을 좀 극복해보자. 지금 이 과정에서 경제가 완전히 폭망해가는 과정이었고 또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들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 자체가 지금 완전 이 제로 상태까지 갔다. 그리고 잠재 성장률 이런 것들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1% 성장률 이렇게 앞으로 예측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왔던 성장 국면과는 또 다른 측면의 위기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 내란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사용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국민들 역시도 민주주의를 차곡차곡 쌓아왔었던 데 반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아직도 국민들의 저력이 있다. 이것을 한번 이겨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런 단어들을 좀 많이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새롭게 고쳐지고 있는, 업데이트되고 있는 지금 대선 21대 대선 득표율은 73.9%입니다. 같은 시간에 지난 3년 전 대선보다는 0.3%포인트가 더 높은데 관건은 3년 전 대선에 비했던 격차, 그러니까 계속 높아왔거든요. 지난 대선보다는 바로 직전. 근데 그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고 지난 대선이 이제 77%의 투표율이었다면 2시간 더 투표를 한다라고 봐도 그러면 78%, 9%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좀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보신 그대로 제주, 충청남도가 좀 투표율이 낮고요. 좀 더 구체적인 지역별로 보면 거제, 동두천, 인천의 미추홀구가 투표율이 비교적 낮습니다. 70%가 안 돼요. 총선에 비해서는 단연 높지만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0.3%포인트가 높다. 역대 대선 이 시각 투표율도 나오고 있고요. 전국 투표율. 울산, 서울, 경기가 나오고 있는데 세종이 좀 높고 비교적 충청북도가 전국 투표율에 비해서 낮은 지금 수치가 보입니다. 순창, 구례, 완도는 85%, 80% 후반대를 8시가 되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73.9%의 투표율을 제가 실시간으로 한번 점검해봤습니다.